예, 우리나라의 메르스는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철모르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망자만 56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홍콩에 대해 여행 유의 경보를 발령하고 홍콩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진드기 습격으로 벌써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신 전문가시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메르스도 무서웠는데요. 예. 홍콩은 지금 홍콩 독감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560명이 숨졌는데 예. 도대체 지금 겨울철도 아니잖아요. 예. 홍콩 독감이 뭡니까 도대체? 예, 뭐 홍콩 독감은 현재 H3N2라고 하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요. 예.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한 10월부터 예. 다음 해 4월까지가 예.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 그렇죠. 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이미 유행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잠잠해졌어야 될 건데 예, 그렇지 예.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홍콩에서 독감이 더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예. 그 사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고 예. 그래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고 음. 거기에다가 약간의 변이도 있어 보이고 이래서 예. 아주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유행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홍콩 하면 지난 2003년에 사스 있잖아요. 네. 그때 홍콩이 많은 분들 300여 명이 제 기억으로는 좀 숨졌던 거 기억하는데 이번에 560명이 넘습니다. 예. 사스보다 더 무서운데 왜 홍콩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사망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 이유는 네.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홍콩하고 예. 중국의 동남부 지역에는 이제 동물과 사람이 아주 인접하게 이렇게 밀접해서 동물을 사육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 중국의 동남부 홍콩 이런 지역은 계속 이런 예. 질병이 아주 빈발히 발생하는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홍콩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을 이어가는지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예. 변이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또 특별히 지난 겨울에 접종을 했던 백신이 정확히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일반 독감하고 감기는 틀리다는 건 다르다는 건 어느 분들이 다 알잖아요. 예. 홍콩 독감으로 부르는 이유는 홍콩에서 처음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제 바이러스가 이 홍콩 독감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는 1968년도에 이 H3N2가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968년도, 1969년도 약 몇 개월에 걸쳐서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아주 유명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녀석이. 그러는데 이제 계속 별 문제가 없다가 지난 몇 년 동안 H3N2가 홍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그 이외의 유럽 국가들까지 몇 명 이제 감염 사례도 내고 사망 사례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홍콩에서처럼 심각한 것은 최근에 이제 홍콩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심각한 H3N2의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뭐 이것은 좀 더 그 이유를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홍콩 독감에 대해 걸렸다. 그러면 일반 감기와 어떻게 다른 증세를 보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감기보다는 훨씬 중증을 앓게 되고요. 또 이 독감이라고 하면 뭐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2009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신종플루와 그런 증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자, 교수님, 저 화질의 홍콩 독감 얘기도 마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인한테는 별로 이제 피해가 없을 거다 했는데 건강한 사람 피해가 없다. 이거 메르스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신뢰가 안 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이제 치료제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 그 질병을 이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콩 독감도 여전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고요. 합병증이 유발이 되면서 돌아가실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대신 신종플루에서 보셨던 것처럼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감염이 되면 상당히 중증 질환을 앓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르스와는 달리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종플루 때 사용했던 타미플루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쓸 수는 있고 또 백신도 이제 약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지금 백신이나 아니면은 남반구에 곧 있으면
이제 보급될 백신이나 내년의 백신이나 이런 예. 백신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백신을 맞으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예방 효과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종류라 그래서요. 예. H3N2라고 하는 바이러스에도 예. 또 여러 종류의 서브타입이라 그래서 약간의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가을에 접종을 했던 것은 H3N2의 텍사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간의 변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텍사스 타입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독감 주사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텍사스 타입을 우리는 맞았는데 텍사스 타입이 그러면은 지금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위스 타입의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느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신 기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절 독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백신 기술, 그것을 이제 스플릿 백신이라 그러는데 이런 스플릿 백신 형태로 된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교차 반응이라고 해서 백신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 맞았던 텍사스형이나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스위스형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백신은 1회 접종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한 6개월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지속이 안 지난 가을에 되는 거예요. 맞았다면 이미 백신의 효과는 다 그렇죠. 끝났잖아요. 이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에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백신의 효과는 한 2주 정도 이후에는 나타나면서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니까 홍콩을 방문하실 분들은 텍사스든 스위스든 백신을 접종하시고 홍콩을 방문하시면 2주 지나면 충분히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해하시면 방금 이제 정부에서는 여름철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 나타나서 가을까지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건당국이 약간 좀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신종플루에 예를 들면 신종플루는 2009년도에 4월 달에 처음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미국도 북반구니까 사실은 이제 유행이 끝날 그런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그런데 4월 달에 발병을 했다가 5월 6월 달까지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6월 달에 비로소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돼요. 대유행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6월, 7월, 8월, 9월 이러면서 뭐 전 세계가 끙끙 앓다시피 한 거죠. 엄청나게 사망 사고도 많이 내고 이제 사망한 분들이 대충 10만 명에서 40만 명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이 끝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유행은 작년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니까 H3N2라고 하더라도 뭐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게 H1N1 신종플루의 예를 들면 그때 여름에 계속 유행하면서 가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입이 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유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것도 홍콩 독감도 호흡기 질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면 되고 손 잘 씻으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호흡기 질환인 경우에는 마스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보호 수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기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메르스와는 달리 공기를 통해서 무차별 확산이 되고 확산 속도도 뭐 메르스하고는 기본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확산이 될 때는 확산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 또 감염 사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홍콩과 우리나라 사이에 일주일에 약 7만 명, 한 달이면 약 3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충분히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메르스와는 달리 이 독감인 경우에는 잠복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되더라도 감염 후 이틀 정도만 되어도 심각한 이런 그 열이나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 발열 감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입국하는 분들에게 혹시 발열 감시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잘 되어서 홍콩 독감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하기를 바로 해야죠. 교육의 메르스의 교훈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콩은 홍콩 독감으로 정말 날린 것 같고요. 우리나라 메르스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감염병인데 야생 진드기 있잖아요. 뭐 SFTS 바이러스라고 저희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야생 진드기 이게 뭐 생명차 같은데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벌써 4명이 숨졌어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소참 진드기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진드기가 이제 우리의 피부를 물모로 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데요. 2009년도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병이 되었고 학계에 보고가 된 것은 2011년도에 학교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치사율은 약 12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열, 구토, 설사, 뭐 다발성 장기 손상, 또 이제 그러니까 여러 장기가 손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한 마리가 몸속에 침투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진드기가 우리를 물게 되면 그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곳에 서식하는 그런 진드기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주로 여름철에 발병을 하고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요. 서식은 어디서 서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드기의 몸에 서식하는 것이고요. 전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전파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의 혈액을 딴 사람에게 주면은 전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 감염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는 혈액을 통하지 않고는 전파가 안 되고 뭐 공기나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전파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 이 모양새가요. 사실 뭐 이렇게 뭐 혐오스럽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흔히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풀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처럼 뭐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야외 활동하기 힘들 것 같고 예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산행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산행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긴 옷을 입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풀밭이나 이런 데 앉으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돗자리나 이런 걸 깔고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갔다 오시고 나면 꼭 샤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좀 열이 나면서 의심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받으시면 그래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예방법이 나오고 있죠. 풀밭, 들밭, 맨살 노출 금지. 정말 잘 착용, 뭐 토시 같은 거 착용을 해야 돼요. 팔토시 같은 거. 또 풀숲에서는 용변 보지 않기. 또 논밭 풀숲 작업 시 작업과 토시 착용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매, 바지 끝단 단단히 여미고 장화도 착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세탁을 하고 목욕을 반드시 해야 또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야생 진드도 마찬가지로 70, 80대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농촌에 사시면서 야외 활동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뭐 고령, 나이와 관련이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력하면은 내가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나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령이면서 여전히 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면역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훨씬 어려운 그런 국민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나라마다 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휴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참고할 만한 거 있으면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은 동남아 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 댕기열이라고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참 많은 분들이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1년에 상당히 많은 사망 사고가 나고 이것도 이제 백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중동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르스 아직까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프리카에 가시게 되면은 뭐 에볼라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이런 열대성 기후에 있는 곳에 가면은 또 모기가 옮기는 것이지만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도 또 그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접종하고 반드시 출국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홍콩에 가실 분들은 또 홍콩 독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또 뭐 이런 뭐 어떤 주의해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는데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여행하실 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왕 오셨으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종식 이제 뭐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WHO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기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 이번에 메르스 겪으면 지금 186명이 확진자고요. 35분이 지금 숨진 걸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지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정말 종식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식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환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이나 그런 어떤 뭐 종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사회를 통하여서 한국이 안전한 나라니까 뭐 관광객이나 뭐 비즈니스 하실 분들 들어오세요. 이런 이제 종식 선언은 WHO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면은 뭐 종식 선언은 9월은 되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9월까지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완치가 되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내지는 그 환자분들 중에서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병원에 계신 분이 꽤 있잖아요. 지난번에 독일에서는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퇴원을 하시거나 이러면서 그 환자분들이 다 퇴원하시거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날로부터 최대 잠복기의 2배, 28일이 경과해야 그 과정 중에서 한 명의 신규 환자도 안 나와야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거나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7월 말, 가까우면 7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거고 28일이 경과하려고 하면 8월은 다 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9월 초에 세계를 향하여서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으면은 아주 뭐 성공적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뭐 9월 중순이나 말 정도는 되어야 종식 선언을 뭐 국제사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에 전망하고 이제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4군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이 군 지정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이제 어떤 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대응 그 조치에 있어서 취해야 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수단이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재정을 집행한다든지 또는 강제성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4군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훨씬 강제력을 동원한다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군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